자, 그 다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하고 일은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배우는데 약간 다릅니다. 에너지라는 건 우리 토박이 말이 아닌 거죠. 한자말도 아니고 외국말을 그대로 썼다는 거는 그걸 번역하기 뭐한 거고요. 일은 그냥 우리 토박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일이라는 거는 역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뭔가 해당 일이라서 그냥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의 측면인데 물질의 운동 상태와 관계되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 하는 뭐 육체 노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런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역학적인 일, 에너지 말고 연력학, 밑값파동, 현대물리 뭐 여러 가지 다뤄내서 소리, 에너지 뭐런 얘기해서 모든 거에서 나오는 변환 가능한 우리말로 하면 거식입니다. 근데 외국말로 하니까는 뭐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름 붙인 게 에너지인데 변환 가능한 무언가인데 이 총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 실제로 1830년대 1800년 초반부터 1840년대까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있는데 이게 총량은 일정하고 역학에서는 일로,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뭐,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로 막 바뀐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헤르몰츠부터 해서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화학에 가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헤르몰츠도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에너지라고 그냥 규정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물리에서 나오는 각 단원별로 나오는 그 얘기들 중에서 링크, 연결될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때문에 피직스, 물리학이라 생긴다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건 역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 역학적인 부분에서의 에너지를 달리 말해서 일이라 하고 에너지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좀 더 범용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work라고 해서 W라 명명합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 힘이 있고요. 힘을 써서 시간으로 가면 이거는 운동량 변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리로 가요. 이동하는 거리. 즉 변이죠. 그래서 이건 방향성이 있고 이것도 방향성이 있을 때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이쪽을 주고 움직이는 걸 이쪽으로만 변한다면 힘들 중에서 어떤 성분? 이쪽 성분. F의 코사인 성분. 그래서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의 F 코사인 성분만 일을 했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은 F의 S의 코사인이라고 써요. 요걸 갖다가 앞에서 설명했죠.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 해서 스칼라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즉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이때 이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다릅니다. 같은 높이에 있는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이동을 시킨다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물체를 드는 손은 위로 힘을 줬고 이동은 수평으로 됐기 때문에 그 힘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은 높이에 있지만 물건을 가지고 저쪽 옮겼다면 일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근육에 내장되어 있는 생물로 얘기하면 ADP로 바뀌는 젖산이 누적된 정도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젖산을 다시 ATP로 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와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느낌으로는 그냥 온몸이 근육이 뻑뻑해질 때 일 좀 했다. 그죠? 머리를 썼다가요. 여러분들 공부했다도 전부 다 어깨 뻑뻑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일과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달라요. 물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둘 곱을 우리는 일이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휴식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 맥시멈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때는 40분 이상 공부하면 머리 터져요. 그 다음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그죠? 늘어납니다. 근데 대학교 되면 다시 30분을 줄여요.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고 대학생들은 30분 하다가 졸다가 다시 혼자 깨서 수업 듣고 나오는 게 1시간 반이죠. 그래서 1시간 반 하면 안 된다 해서 요즘은 75분인데 그때도 너무 깁니다. 여튼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1840년대 즈음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무생물 동력원이 생깁니다. 생물이 아닌 놈이죠. 그건 뭐예요? 그냥 스위치 딱 넣어놓으면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가 끝날 때까지. 즉 연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팍팍팍팍 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의 양만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한을 주자. 무한히 할 거니까 단위 시간을 바꿔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해보자.
그걸 갖다가 P, 파워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일율이라고 부릅니다. 율자가 비율 율자죠. 무엇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S 에이씨 우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S라고 주장하려고 했더만. 이거는 개념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먼저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도 되죠. 당연히 시간이 아주 짧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순간일 때만 이렇게 가고, 순간이 아니고 적당한 구간일 때는 그냥 평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짧을 때 개념상 FV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동안 그리는 거리인데 1초 동안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서의 일률 구할 때는 그냥 FV 하면 되고요. 아닐 때는 원래는 이렇게 구해놓고 나눠야 됩니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시간이 적당히 길 때는 두 개 달라요. 순간과 평균은 다른 얘기니까. 자,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단위를 줄, 제임스 와트 이전에 그 줄, 에너지 보존. 이거는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이제 와트라고 표현을 하죠. 되겠습니까? 이 W하고 이 W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work 할 때 그거의 기호고, 이건 단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률, 파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기 기계, TV든 이런 오디오건 전원을 넣는다라고 하는 우리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워온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전원을 넣는다 했고, 영어에서는 파워이기 때문에 완전 즉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만약에 파워온을 직역하면 뭐라고 해요? 인류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화책에서 그 변신 로봇들이 이제 파워업 하면서 뿅 변하지요. 그럼 파워업을 우리말로 뭐냐면, 인류 증가 또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역학적으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일, 에너지를 갖다가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잠재되어 있는 이라고 해서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자가 포텐셜의 P에 해당해요. 이거는 카이네틱에서 운동이란 말이고요. 그럼 운동은 또 두 가지 버전이겠죠. V로 갈 수도 있고 오메가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병진 운동일 때는 V, 오메가는 회전 운동, 원 운동일 때 오메가. 그럼 얘들은 2분의 1 mv 제곱.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숫자는 그냥 가고 m은 i로 바뀌고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네 가지로 갑니다. 원래 힘에다가 뭘 곱하면 변위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됐죠. 그럼 힘은 중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은 mg겠죠. 그럼 여기에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서 mgh로 해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죠? 만류력은 g에 r 제곱분의 mm이라고 해서 여기 r을 집어넣어서 g에 r분의 mm 하면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곱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적분이에요. r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곱하기 할 때는 이 느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r분의 1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고 지구에 멀리 떨어진 곳인데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 이쪽이 작으니까 무한대 쪽으로 가야지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 말은 뭐예요? 지표면에 있는 물질 딱 놔두면 붕붕붕붕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솟아오르는 상태가 되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앞에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그래프가 뒤집어지죠. 그래 되면 제일 작은 게 이쪽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중심으로 계속 향하게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도 되고, 아니면 그냥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온다. 마찬가지로 전기력도 K에 R 제곱분의 QQ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R로 적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K에 R분의 QQ. 그 다음에 탄성력도 KX인데 X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적분입니다. 그럼 X 적분하면 2분의 1이 붙는 거다라고 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반띵을 더한다. 그 둘 다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위치 에너지, 이건 어디예요? 힘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그 안에 함수로 위치라는 값 H나 R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걸 뜻하는데, 의미로는
포텐셜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즉, 이 물체를 여기다만 넣어주면 지구하고 서로 주고받는 중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장돼요. 얼마나? 놓으면 이 바닥에 왔을 때 그만큼이 환원돼서 나오는 겁니다. 얘들은 보존되는 에너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힘을 통칭해서 에너지 보존되는 건데 그 힘을 갖다가 이제 보존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힘과 운동을 따지는 게 역학의 기본인데 힘 따져서 얘들이 있으면 에너지도 되겠네라고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 말고 비보존력이 있을 거예요. 즉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네, 마찰력. 그 중에서도 마찰력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었죠.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 중에서 뭐요? 네,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 에너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하면 에너지 보존 못 씁니다. 또 하나, 공기 저항력. 얘도 움직이는 걸 거부하기도 막으려고 저항력이 작용하니까 걔들도 에너지 보존을 못 써요. 근데 공기 저항력은 힘 값도 V 제곱인지 V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일정한 힘의 거리 나오면은 사라진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 공기 저항만 없으면 웬만한 에너지 보존 쓸 수가 있어요.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이 두 개만 없으면 그냥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서 운동 마찰력 2개, 운동 에너지 2개, 위치 에너지 4개, 이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값을 딱 주면 모든 지점에서 다 힘이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